달아달아, 밝은 달아. 추가적으로 나중에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딴딴딴. 등불 같구나. 안 그래도 님이 안 와 슬픈데 막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더 서럽고 슬프겠어. 패딩 막 2개씩 입고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물어버렸대. 여러분 안녕, 햄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고려가요 동동 같이 배워볼게요. 네, 고려가요 동동은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과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연무의 정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려가요라고 했죠.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가요, 즐겨 부르던 노래였어요. 고려시대 때는 우리말은 있었지만 그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한글 글자가 없었잖아요. 한글 창제 이전 시기죠. 그래서 이 동동이라는 이런 작품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시대 때 이 고려가요가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기록되는데 악학개범이라는 그런 궁중에서 불리던 그런 악보에 실렸거든요. 그럼 그렇게 궁중에 실리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실리기 쉽잖아. 그냥 단지 임 그리워요, 님에 대한 연모의 정만 드러내는 그런 노래 작품이라면 나라일을 관장하는 그런 궁궐에 실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동동은 뭔가 좀 내용상 생뚱맞아 보이는 부분이 들어가기도 해요. 임금님을 혹은 임을 송축하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악화 괴범에 실리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따가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이 동동이라는 거는 월령체입니다. 달거리 노래라고도 하죠. 이 월령체라는 게 뭐냐면 막 1월, 2월, 3월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달아달아, 밝은 달아. 뭐 1월에 피는 저 달은 하고 또 2월에 피는 3월에 피는 계속 이렇게 달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래가 진행되죠. 이런 거를 월령체, 달거리 노래라고 하는데 이 동동 역시 마찬가지로 월령체입니다. 읽다 보면 1월은, 2월은, 3월은, 4월은 이렇게 해서 11월은, 12월은 해가지고 노래가 끝나요. 그래서 월령체이고 지금 현존하는 국문학 월령체 중에 가장 오래된 월령체입니다. 이 작자미상 동동 작품이. 그래서 월령체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내는 12연, 12연이 있어요. 근데 조금 성격이 달라 보이는 다른 한 연도 존재해요. 1연도 존재하죠. 그래서 총 13연이긴 한데 뭔가 떨어져서 1 플러스 10이 느낌이 나요. 그럼 1년, 그 나머지 하나 동떨어져 있는 애는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 고려가요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궁중의 노래로 실렸어야 됐는데 그만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임금님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았다고. 제일 첫 부분에 1년부터 12연, 1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내기 그 전에 바로 제일 처음에 임금님에 대한 송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송축의 내용은 궁중에서 편입되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1 플러스 12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12연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악화개범에 실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송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편입돼 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가요라고 하면 고려가요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선생님은 3분 후라고 외우거든요. 3분 후. 3분 후 이게 뭐냐면 뭐 3분 카레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고 3분 후 뭐냐면 3 음보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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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왈츠 느낌의 나는 삼음보를 가지고 있고 세 덩어리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연체. 분연체라는 거는 연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아까 했었죠.
연이 구분돼 있잖아. 1년 플러스 12연. 아무튼 13개 연으로 나눠져 있다. 분연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후렴구라는 거는 이 동동에서는 후렴구가 아의 동동다리 이런 게 있죠. 이 아의 동동다리는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냐고 하면 그냥 북소리랑 비슷해서 따온 거래.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단지 흥을 높이기 위해서,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후렴구는 의미가 없고 단지 흥을 높여주기 위해,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뭐 후렴구랑 비슷하게 조흥구, 뭐 여음구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후렴구의 역할, 기능 중에 하나로 연을 구분해 준다라는 것도 있어. 아까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근데 잘 보면 이 후렴구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잘 보면 1년 끝나고 마지막, 2년 끝나고 마지막, 3년 끝나고 마지막, 4년 끝나고 마지막. 뭔가 그 다음 연이 시작되기 그 전에 후렴구를 넣어줌으로써 뭔가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렴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미는 없지만 음악성을 높여주고 뭔가 흥을 높여주고 또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1년부터 같이 볼게요. 덕일랑 곰배 맞잡고 복일랑 님배 맞잡고. 덕, 우리 이런 얘기 막 하죠. 참 덕 있으셔 보입니다. 막 이런 얘기. 미덕, 뭐 아름다운 덕, 좋은 거. 그런 덕은 곰배에 밭이 없고. 그럼 우리 곰배가 뭔지 알아야겠죠. 곰배. 곰배 뜻을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술잔에. 덕은 술잔에, 뒷잔에 밭이 없고, 혹은 신령님께. 덕, 좋은 거 신령님께 이렇게 밭이 없고, 그리고 뭐래요? 복일랑 님배에 밭잡고. 복도 좋은 거죠. 복은 님배, 이 님이란 거는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봐요. 복은 임금님께 밭이 없고. 지금 앞에 뒤에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 대꾸가 쓰였는데, 덕은 곰배 밭잡고, 그리고 복은 님배 밭잡고.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다.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라 오소이다.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우리 1년 빼고 그 뒤에 나머지 거는 뭔가 임에 대한 연모의 정? 뭔가 그리워요. 막 님 언제 오세요? 막 그런 그리움을 노래한다라면 1년은 좀 다르죠. 임금님을 막 송축하고 막 칭송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 1년, 송축의 의미를 담은 1년은 뭔가 이질적이다.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궁중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아마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서사였고요. 이제 진짜 동동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월의 노래라고 나오죠. 1월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월은 1월이죠. 정월 날인물은 아의 어저 녹저 하는데, 그 아의 역시 약간 조흥구야, 여음구예요. 그냥 흥을 높여주는 애라서 마찬가지로 단지 흥만 높여주고 따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의랑 아의 동동다리 이런 거는 따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정월, 그 정월은 1월이죠. 날인물, 이건 냇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누리라는 거는 그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가운데 나곤 몸아 홀로 널셔.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내 이 몸아 홀로 지내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막 이렇게 변화를 하고 뭔가 다시 얼었다가 녹아서 막 흘러서 다른 친구들도 막 만나고 막 그렇게 지내는데 자기는 그냥 혼자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혼자서 이렇게 계속 홀로 지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계속 읽으면서 나올 거지만 화자와 그리고 또 화자를 그리워하는 그 님을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화자 그리고 님이라고 탁탁 말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비유하는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혹은 그 반대를 그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그 님과의 상황과 반대되는 것을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유하는 게 무엇인지 각각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 그리고 님. 지금 어떻게 비유하는지 볼 거예요. 화자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고 반대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겠죠. 지금 정월 노래에서도 나왔죠. 날인물. 날인물은 막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이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 날인물과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나는 홀로 지낸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2월 노래로 넘어갈게요.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현 등불 나오라. 마님 비치실 듯 이셨다. 2월 보름에 높이 이렇게 켠 등불 같구나. 만인 비추어줄 모습이구나. 만은은 모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꼭 내가 기다리는 님의 모습이 높이 이렇게 켜져 있는 등불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켠 등불은 더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고 있구나. 지금 자기가 기다리는 님의 빼어난 그런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높이 켠 등불은 임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등불은 님과 비슷한 것으로 비유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3월 노래 같이 볼게요. 3월 나며 개한 아흑 만춘 달래꽃이여 남이 부를 뜻을 지녀 나셨다. 3월 오면 개한 만춘 늦봄 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구나. 늦게 늦봄에 핀 그런 달래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진짜 아름다운 외양을 가졌구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래꽃은 또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 님을 비유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2월 노래에서는 이미 높이 켠 등불 같아서 만인을 다 비추는 임의 뛰어난 인품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었다면 그 3월의 노래에서는 달래꽃으로 님을 비유하면서 그런 님의 아름다운 겉모습, 아름다운 외양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4월 이어서 보겠습니다. 4월 아니이죠. 아으 오실쇼 꾀꼬리세요. 무슨다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4월에 안이 있고 4월을 잊지 않고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꾀꼬리는 4월이 됐네? 이제 다시 찾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잘 오는데 무슨다 무엇 때문에 녹사는 그 직책을 의미해요. 아마 이 녹사님이라고 하는 건 그런 화자가 말한 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예전에 만났던 나를 잊고 계신가? 4월이 됐다 하고 막 꾀꼬리는 막 좋다고 막 오는데 녹사님 왜 임은 안 오세요? 꾀꼬리는 4월 돼서 오는데 왜 님은 안 오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꾀꼬리와 임은
좀 반대 상황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5월 노래 이어서 보겠습니다. 5월 5일에 아의 수린날 아침 약은 즈문해를 장존하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5월 5일, 뭐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단오날이기도 하죠. 수린날, 이 수린날이 단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시 풍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단오날이. 단오날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뭐 한가위, 백중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로 세시 풍속을 많이 썼다.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세시 풍속과 연관돼 있다. 뭐 단오, 백중, 가뱃날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징 좀 적어보자면 우리 비유 이렇게 해서 표로 계속 정리하고 있었죠. 비유가 많이 쓰였고 또 영탄법도 많이 쓰였다. 그러면 이 비유와 영탄 그리고 세시 풍속과 연관해서 쓰는 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서라고 하면 뭔가 애상의 정서, 애상적인 정서죠. 님과 떨어져 있는 애상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식풍속과 연관시키고 있고 또 비유법과 영탄법 등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 5월의 노래 거기서 단오, 수린날 이러고 세시풍속이 나오죠. 그런 수린날 아침 약은 그 단오 아침날에 먹는 그런 약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약은 즈문해를 장존하실 약이라. 즈문 이거는 천을 의미하죠. 숫자 천. 즈문해 이거는 천년을 의미하거든요. 장존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사는 거. 천년을 오래 이렇게 장수할 약이라 받잡노이다. 그런 천년을 오래 이렇게 만수무강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약을 님에게 바칩니다. 화자가 님한테 지금 만수무강할 수 있는 천년을 막 살 수 있는 좋은 약을 막 줘. 그만큼 님에 대한 생각이 깊고 또 님이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정이 담긴 표현이겠죠. 이어서 6월 같이 보겠습니다. 6월 보름에 아의 별에 버린 빛 나오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6월 보름에 별에 버린 그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그 머리 빗는 빛 있죠. 그런 빛. 다호라. 다호라는 같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님이 머리를 빗어야 되겠어. 그래서 빗을 잠깐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쓱쓱 빗고 저기 벼랑에 있으니까 이제 한번 빗었으니까 이 빗이 쓸모가 없죠. 그래서 그냥 벼랑 휙 이렇게 버린 거야. 근데 꼭 한 번 나를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쓰고 버린 빗이 꼭 자기 화자 자신 같대. 한 번 님과 만나지만 이렇게 이별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대요. 그럼 결국 그 빗이란 거는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 빗을 화자와 비슷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잠시나마 따르겠나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님이 이렇게 쓱쓱 한번 머리 빗고 쓸모가 없으니까 벼랑에 쓱 버렸지만 나 버려졌어 하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슬프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혹시나 몰라. 혹시나 님이 가다가 다시 이렇게 벼랑에 버린 그 빗을 그러니까 화자 자신을 이렇게 쓱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잠시 동안 계속 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7월의 노래 같이 봅니다. 7월 보름에 아의 백중 배하여 두고 님을 한데 여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백종, 이 백종은 백중날을 의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단오날처럼 세시 풍속을
의미해요. 그럼 백중날에 배하여 두고, 이거는 잘 차려두고, 잘 음식 같은 거를 음식 갖가지 이런 걸 잘 차려두고 님한테 여고자, 님과 함께 하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원하여 빕니다. 백중날이 돼서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데 님과 함께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며 빕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으동동다리라는 건 따로 해석을 안 하고 있는데 후렴구라 그래요. 따로 의미는 없고 단지 이 노래를 부를 때 흥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해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8월의 노래. 8월 보름은 아으 가뱃날이라만 님을 매셔놓곤 오늘이 가뱃셨다. 이 가뱃날 뭐냐면 이름 비슷하죠. 가윈날이야. 이 가윈날? 한가윈날이요. 우리 추석 때 한가위 날인 거잖아. 그 한가위 날, 가윈날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세시 풍속과 연관돼서 나오죠. 그런 한가위 날 막 됐어. 그럼 막 좀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막 즐겁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이날이 진정 가뱃날이다. 오늘이 가뱃이었다. 님이 없는 한가위는 별로 즐겁지 않아. 별로 한가위가 아니야. 님이 있는 그 한가위, 가뱃날이어야만 진정한 그게 한가위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님을 계속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길래 그쵸? 연무의 정을 팍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의 노래 같이 이어서 볼게요.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학꽃이 안에 드니 새서 가만하여라. 벌써 9월까지 왔어요. 9월 9일에 이제 가을이죠. 아으 약이라 먹는 황학꽃. 황학꽃은 노란색 국화예요. 노란색 국화가 안에 드니까 새서 가만하여라. 갈수록 아득하구나. 근데 이 새서 가만하여라 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뭐 갈수록 아득하구나, 그리고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이거를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향기가 퍼져 은은하여라 이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에 아으 점이연 바락다호라. 꺾어버리신 후에 진실 한 분이 없으셨다. 10월에 점여놓은 바랏. 이 바랏은 잘게 잘라놓은 그 보리수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바랏 같구나. 이 바랏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화자와 동일시되는 화자를 비유하는 소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꺾어버리고 그저 그 쓸모를 다 해버리는 그런 보리수 나무가 꼭 나갔구나. 꼭 화자 자신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진실 한 분이 없으셨다. 꺾어버리고 나서 나를 지니는 분은 없어졌다. 이제 11월 넘어갑니다. 11월 되면 좀 이렇게 춥죠. 완전 막 겨울은 아니지만 이제 슬금슬금 막 겨울이 다가오는 초겨울 시기잖아. 근데 그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덮어 누워 슬알 살아온 저 고운님 스시옴 널셔. 11월 봉당, 그 봉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그 흙으로 덮여져 있는 그 공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은 막 불을 떼죠. 난방을 하잖아. 그래서 조금 그나마 겨울이어도 좀 따뜻해. 근데 그 방이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그런 흙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부분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되게 추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 추운 자리, 봉당 자리에 한삼 덮고 누워. 그 한삼이라는 거는 얇은 속적삼이에요. 그 막 솜 잔뜩 들어나간 막 따뜻한 막 퉁퉁 막 패딩 이런 거 아니고 얇은 옷이야. 얇은 속적삼이에요. 그렇게 안 그래도 좀 날씨 좀 춥고 안 그래도 좀 추운 자리에 또 얇은 옷만 입고 그렇게 덮고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덮어 누워 슬아 살아온 저 슬픔이 되살아오네. 슬플 때 배고프고 추우면 더 슬프잖아. 그런 느낌이야. 안 그래도 님이 안 와 슬픈데
막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더 서럽고 슬프겠어. 고운님 스시옴 널쇼. 고운님 여의고 지내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약간 짠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 있어도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오히려 더 막 외로울 땐 더 막 패딩 막 2개씩 입고 막 그렇게 다녀야 돼. 목도리 막 칭칭칭 이렇게 메고. 이제 마지막 12월 노래.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은알 반에 저 다호라.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져다 무루함 노이다. 이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그렇게 나무로 깎은 나알 반에 그 나알은 차려들이거든요. 차려들이 반 이거는 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그런 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상. 그러니까 차려드릴 상에 있는 저 같구나. 저는 젓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디나무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저를 만들었습니다. 분디나무로 깎은. 그리고 나서 님이 오면 이 젓가락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상에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올린 상태예요. 상에다가. 근데 님의 앞에 들어 어리오니 님 앞에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니 손이 가져다 무루함 노이다. 손. 이 손은 이 핸드 손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손님. 님 주려고 상 잘 차려놓은 상에다가 정성스럽게 깎은 젓가락을 딱 올렸는데 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갑자기 손님이 턱 이렇게 앉더니 젓가락을 확 가져다가 이렇게 물어버렸대. 얼마나 이렇게 속상할까. 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치? 근데 꼭 그렇게 잘 정성스럽게 차려서 올린 그런 젓가락이 꼭 내 모습 같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화자와 비슷한 처지의 사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처지를 지금 젓가락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동이라는 작품 같이 봐봤고요. 이 동동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된 정서는 님을 그리워하는데 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한탄, 그런 애상적인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지만 꾸준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각 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그런 달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은 조금 화자 스스로가 느끼는 자기 인식과 또 임에 대한 정서나 태도가 살짝씩 차이를 보인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시상이 일관되게 진행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내용이랑 좀 다른 점은 서사 부분이었죠. 제일 첫 번째 부분. 뭔가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이질적인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아마도 추측을 하건데 이거는 일단 12연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게 궁중의 악보, 궁중의 악학개범으로 실리는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고려가요 동동 같이 배워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1월, 12월 막 이렇게 달거리 노래로 이렇게 막 재밌게 재밌었나요? 재밌게 읽혔을 거라 생각해요. 당시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은 이런 걸 재밌게 아마 흥겹게 막 불렀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오늘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뭐 댓글이 있으면 댓글이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지금 약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